1942년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역 이후 끊임없이 미군에게 두들겨 맞고 있던 일본 해군은 자원 수모가 많은 함대 결전보다는 소규모의 수상 병기를 통해 적함을 공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구삼식 어뢰가 남아돌던 일본 해군 일부에서는 이 어뢰를 직접 인간이 조정해서 적함을 격침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주 참신하게 정신나간 계획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자국 병력들이 쓸려나가는 판국에 이제 잠수정 엘리트 장교들마저 소모시키려는 이 계획을 겉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미 해군의 한 구석에서는 그 비밀 자폭병기를 차근차근 제작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계획이었던 500kg 탄두보다 더 큰 탄두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1944년 7월 사이판에서 박살이 난 일본은 이 비밀병기 최초의 시험 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달인 8월 해군 대신 유나이 미스마사가 최종 결정함으로써 결국 해군의 정식 병기로 승인받게 됩니다. (1944년) 일본이 남태평양에서 미군에게 출창 얻어맞던 시절 메이지 대학의 야구부 투수로 있는 나미키 코우지는 야구에 대한 열정과 꿈이 가득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고교 시절엔 일본 고교야구, 그러니까 그 어렵다던 고시엔에서 우승도 했던 아주 유망한 투수였죠. 물론 투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어깨를 다친 이후에 경기 때 간혹 처맞고 다니긴 했지만 언젠가 마성의 변화구를 완성해보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구 연습이 끝나면 친구들과 같이 근처 커피숍에도 들리면서 대학의 낭만을 만끽하던 청년이었죠. 미나코라는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다정하게 저녁 식사도 하는 지금과 비교해도 꽤 유복한 가정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무기와 병력을 야금야금 소비하고 있던 일본은 이제 그 병력의 충원을 학생들에게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70년대 얄개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병력 자원의 대상이 되었죠. 물론 나미키 코우지와 친구들은 이미 청년들이니 충분히 징병 대상이 되겠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징병을 유예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여느 날과 다름없이 커피숍에 들린 어느 날 같은 대학 육상부에 있던 까칠한 친구 키타를 만나게 되는데 나라 꼬라지가 꼬라지니만큼 일본은 전국적으로 애국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이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한 명 한 명 일본을 위해 군에 자원하겠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나미키만큼은 왠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친구들과 티격태격하고 집에 돌아온 나미키.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들도 모두 자원하는데 자기만 남을 수는 없었던 거죠. 당연히 미나코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원 입대를 하려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나미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원 입대 의지가 완전히 확고해졌군요. 미나코는 입대하려는 남자친구를 위해 붉은 피가 차오르는 군가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이 섬뜩한 노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입대하는 마당에 여자친구랑 쓸데없이 군가만 딸랑 부르고 그냥 집에 보내는 쩌리 청년 나미키.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데 이번엔 사이렌이군요. 안 될 놈은 저처럼 뭘 해도 안 됩니다. 결국 나미키는 요코스카 해군 대잠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어느 날 이 학교 교장이 훈시를 하는데 이 장교 교육생들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예, 이 특수병기 대원 지원자를 모집하는군요. 갑자기 고민에 빠진 나미키. 여자친구랑 같이 불러봤던 군가도 흥얼거려보고 거울만 쳐다보는 잘생긴 동기생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결국 지원을 합니다. 그 특수병기라 함은 회천, 즉 가이텐이란 인간 어뢰였습니다.
1942년 일본 학생과학지에 어느 어린 학생이 올린 어처구니없는 인간어뢰 참수정 아이디어를 충성심이 지나치게 오바된 두 일본군 장교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나간 아이디어를 일본 연합함대에 제안한 거죠. 이때만 해도 해군성이 좀 정신머리가 박혀 있었는지 처음에는 이 승조원이 탈출도 못하는 인간어뢰 계획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전황이 점점 막장에 이르자 일본 군부 정신상태도 덩달아 막장에 이르고 1944년 해군 대신 요나이 미스마사는 결국 이 막장 계획을 승인하고 천하 형세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의 가이텐이라고 명명합니다. 나미키를 포함한 이 신임 소위들은 남아도는 930 어뢰를 재활용해서 인간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 이 가이텐의 후질구레한 위용을 보게 됩니다. 어뢰를 개조한 터라 탈출도 못하고 후진도 안 되는 승무원 필살병기죠. 그리고 가이텐의 조작 교육이 시작됩니다. 근데 뭐 일이 복잡해? 죽으러 가는 마당에 이렇게 빡센 공부까지 해야 하는군요. 이 미래가 없는 삭막한 교육기간 와중에 나미키는 야구를 좋아했던 한 병기 부사관을 알게 됩니다. 둘은 쿵짝이 맞아 서로 캐치볼을 하면서 잊혀진 꿈을 상기시켜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먼저 자원 입대한 육상부 친구 키타도 같은 가이텐 대원이었군요. 나미키는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도 해보지만 이 친구 까칠한 건 여전합니다. 그리고 가이텐 조정교육은 계속됩니다. 죽으러 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군요. 나미키는 가이텐 실습도 해봅니다. 당연히 처음 해보는 데다가 조정도 복잡하니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살아남은 가이텐 대원 말로는 눈이 6개, 손이 6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그 일본군 장교도 훈련 중에 죽었을까요? 역시나 첫 실습은 대실패로 끝납니다. 당연히 죽통. 죽으러 가는 훈련을 받다가 진짜 죽을 뻔했군요. 나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죽고 맙니다. 나미키는 간만에 휴가를 나와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게 되지만 기껏 장교랍시고 군대 보낸 아들 직책이 인간 폭탄이란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같이 동반 입대했던 친구도 이미 전사해서 유품만을 남겨놓았군요.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차마 여자친구 미나코와 만나길 거부했지만 마지막 가는 열차길에 미나코가 나타나줍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첫 출격을 위해 나미키를 포함한 가이텐 대원들은 58 순양 잠수함에 몸을 싣습니다. 이 가이텐 대원 중에 대학 동기 육상부 친구였던 키타와 지난번 거울만 보던 잘생긴 동기생도 포함되어 있군요. 이렇게 서로들 웃고는 있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출격해서 불귀의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암울한 분위기를 전환시켜보려 노래도 불러보지만 드디어 적함이 나타났습니다. 가이텐 대원들은 수위나 다름없는 특공복으로 갈아입고 비장하게 가이텐에 승선합니다. 겉으로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출격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마음 내색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출격하는 가이텐은 육상부 친구 키타가 타고 있던 1호기였는데 1호기가 엔진 점화 불량이군요. 대신 2호기, 이 이쁘장한 동기가 타고 있던 가이텐이 출격합니다. 첫 작전이 성공하고 환호성이 들리지만 선내 정비대원들 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함이 나타났습니다. 멀쩡한 가이텐이라곤 나미키의 3호기뿐이고 이제 나미키는 덤덤하게 가이텐에 승선합니다. 그리고 출격 하려는데
역시 엔진점화 불량이군요. 당시 가이테는 정비 불량과 급조된 생산으로 오작동이 비일비재했지만 아마 나미키 입장에서는 차마 죽지 못해 비통한 심정과 살아서 다행이라는 심정, 두 마음이 내면에서 요동을 쳤겠죠. 근데 왜 화풀이를 이 친구한테? 자기 속마음이 들통이라도 난 것처럼 보였을까요? 결국 임무를 다 완수 못한 남은 대원들은 살아서 오츠시마 기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시기는 1945년 4월. 저 멀리 야마토함이 오키나와로 가고 있습니다. 저 배도 일주일 후에는 1억 총특공으로서 운명을 달리하겠죠. 나미키는 간만에 평화롭게 지난번 죽박 날려줬던 부사관 동생과 캐치볼을 하는데, いや並木少尉は何のためその兵器の一部になったことをこの悲しい事実を語り残してもらうために死ぬ 영화 출구 없는 바다는 태평양 전전 중에 연합군 함선을 격침하려 했던 인간어뢰 가이텐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가이텐은 약 15m의 길이에 직경은 고작 1m로 한 명의 대원이 겨우 승선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터진 공간에 일단 한번 탑승하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제목 그대로 출구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던 인간어뢰 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미카제와 반자이 공격 등 일본 전술 노답 3형제 중 탑을 찍은 전술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언급해봅니다. 물론 대전차 총검술, 자돌 폭내, 갈고리 폭탄 등 기라성 같은 전술에 가려져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카미카제나 반자이 공격이 편대나 일행에서 슬그머니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던 반면 후진할 수 없이 방향타만 있던 카이테는 설령 적함과 함께 폭파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망망대해 심연 속에서 승조원이 서서히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더욱 비인간적인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년간의 개발 계획과 양산으로 엘리트 초급 장교들을 갈아넣고 운용이 시작된 44년부터 종전까지의 성과는 연합군 함정 3척을 격침시키고 일부 함선을 손상시킨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개 국가의 거의 모든 국민은 자국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일본 전쟁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은 이런 국가에 대한 애정을 제국주의 침략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국주의 프로파간다 속에서도 특공대원 이전에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애착과 연민을 보여준 영화 출구 없는 바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